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서울의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입니다. 5곳의 지점을 운영할 정도로 원생이 많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만 3살 아이가 영재성 시험, 영어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해서 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학원을 따로 다닐 정도입니다. 결과가 있어야지 저희 트라이얼 클래스 예약이 가능하셔서 리딩, 라이팅, 스피킹 다 보실 거예요. 선발 시험에선 제시된 주제에 맞춰 영어 에세이를 쓰도록 하는데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A4 한 장 분량을 써야 합니다. 고등학생도 어려운 문제를 유아에게 풀게 하는 겁니다. 교육부가 전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0여 곳을 처음 전수조사한 결과 선발 시험, 이른바 레벨 테스트를 보는 학원 23곳이 적발됐습니다. 기존 원생 대상 테스트나 시범 수업 명칭의 꼼수 시험들은 적발되지 않아 실제로는 더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최근 인권위는 영유아 대상 선발 시험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나친 선행학습이 아동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세, 5세 그런 아이들이 이미 시험 불안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고 소아 우울증이라고 하죠. 교육부는 해당 학원들의 선발 방식을 추첨 등으로 바꾸라고 권고하면서 향후 국세청, 공정위 등과 추가 합동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또 영유아 대상 선발 시험을 근절하기 위한 자체 입법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영어 유치원 입학 시험인 이른바 4세 고시를 준비하는 학원입니다. 합격 현황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엔 영어 유치원 입학을 준비하는 학원이 수십 곳에 달합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의 영어 유치원은 820곳, 하루 평균 교습 시간은 5시간에 달합니다. 과도한 선행학습과 시험 준비 스트레스는 영유아 뇌발달과 정서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순위, 발달급에 영어가 들어있지 않은 거잖아요.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걸 집어넣느라. 이런 가운데 영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이른바 영어 유치원 금지법이 이번 주 발의됩니다. 이 법안엔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 등 교과 관련 교습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은 하루 40분으로 교습 시간이 제한됩니다. 국가가 이거를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이 사교육을 들여다보니 너무 과도하다, 우려스럽다. 이 법을 위반하면 1년 이내 교습 정지나 학원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제 단속을 당할 경우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7세 고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 학원에 들어가려면 통과해야 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최근엔 4세 고시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명문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입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어린아기들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조차 없던 영유아 사교육 시장, 정부가 첫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6살 미만 아동 2명 중 1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월 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천 원. 조사에서 제외된 항목이 있어서 실제로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에 보낸다면 월 평균 154만 5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대학 등록금보다 비쌉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간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은 8,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면 사교육비는 더 늘어납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80%가 사교육을 받았습니다. 총 사교육비는 7.7% 늘어난 29조 2천억 원. 역시 4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줄었는데 총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1인당 사교육비가 가파르게 늘었다는 뜻이겠죠.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 월 평균 사교육비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요즘 국어사전엔 에듀푸어라는 신조어가 등재됐습니다. 과다한 교육비 지출로 가난하게 사는 계층을 뜻하는데요. 사교육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에도 현실에선 왜 사교육이 과열되고 있는 건지
계속해서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하는 의대 준비반. 최소 3년치 선행학습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2, 3년씩 진도를 미리 빼놓는 건 이른바 학군지에선 기본입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사교육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유치원 나오면서부터 많이들 떼고 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 딸도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학원에서는 이미 많이 늦었다. 오락가락하는 대학 입시 정책도 사교육에 불을 지폈습니다. 수능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발표됐던 킬러 문항 폐지 정책, 지난해 초 갑자기 발표된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혼란스러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 시장에서 길을 찾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도 의대 증원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상위 10% 이내 수험생들이 가장 컸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그 관심도 비용이 폭증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정부의 입시 정책이 변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최소한 3년 이상 미리미리 대응을 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내일 오전 각 시도 교육감들과 사교육 경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영어학원 등원 시간. 이제 겨우 걸을 정도의 영유아들이 부모 손에 이끌려옵니다. 이른바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첫돌 무렵부터 영어학원 유아부에 다니는 겁니다. 한 달 수강료는 교재비 등을 빼고도 190만 원. 영어 유치원까지 다닐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5년간 1억 1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애들은 10% 이하인 것 같다. 나머지들은 뭐하냐? 그냥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초등 의대반까지 등장한 이 지역에선 초등학생 때 수학 선행을 제대로 하려면 영어는 영유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불문율입니다. 사교육 시작 연령이 낮아지면서 교육비 부담도 늘었습니다. 적금을 들고 있어요. 아이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의 그 학원비를 미리 목돈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사교육비가 1% 늘어날 때 출산율이 최대 0.26%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둘째나 셋째로 갈수록 사교육비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컸습니다. 만약에 제가 둘을 낳았다면 못 잘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정부도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아직 관련 통계조차 없습니다. 영유아 관련된 사교육 규모는 적게는 3조, 많게는 6조 가까이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교육을 고등학교나 그 이후까지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영유아 사교육이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